입단원 해수의 특성입니다. 이제 바닷물의 특성을 보는데 해수와 온도입니다.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다. 해수의 표층, 겉에 표본의 수온은 위도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구가 있죠. 여기를 0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위도라고 합니다. 이쪽을 고위도라고 하고 이 아래쪽을요, 여기 이걸 적도라고 그러죠. 저위도라고 합니다. 저위도는 0도, 고위도는 90도에 가까운 거죠.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적도를 중심으로 위도에 따라 나란하게 나타납니다. 온도의 분포가. 이거는 태양이 비치는 각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저위도에서 위도에 따른 수온 분포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 온도가 낮아지게 추워지니까. 표층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뭐예요? 태양 에너지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수면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의 양은 위도에 따라 다르다. 저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저위도라는 건 여기 0도 지점입니다. 적도 지점. 갈수록 도달한 태양 에너지의 양이 많아 해수의 표층 수온이 높다. 당연한 얘기죠.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다 그랬어요. 연직이란 건 이렇게 직각으로. 첫 번째 그래프가 잘 그려졌는데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첫 번째 혼합층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바람에 의해서 섞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 그랬어요. 혼합층 특징 보겠습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대부분 흡수되어 수온이 높으며 바람이 해수를 섞어 수온층이 일정하다. 따라서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얘는 잘 섞이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껍게 형성이 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온 약층이라는 것은 혼합층 아래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층이 있어요. 이걸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데 얘는 보시면은 요 아래가요 차요. 여기는 덜 차요. 차가운 게 더 무거웠거든. 더 무거우니까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내려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래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무거운 게. 그러니까 얘는 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수온이 위쪽의 수온보다 낮아져서 아래쪽이 더 낮았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혼합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심해층이라고 있어요. 수용 약층 아래 수온이 낮고 일정한 층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수온이 매우 낮으면 전체 해수의 약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위도에 따른 수온 차이도 거의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아까 혼합층에서요, 바람이 많이 불수록 혼합층이 두껍다 하나고요. 수온 약층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도에 따른 연직 수온 분포, 여기 보시면 적도죠. 적도는 바람이 잘 안 불어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얇아요. 근데 표현 수온이 높으므로 수온 약층은 뚜렷하게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중위도 집은 바람, 이 30도 부근이요. 바람이 많이 불러서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위도에서는 아주 차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낮고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 층상 구조란 건 이렇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층으로 구분되는 걸 층상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게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옆에 쪽으로 살짝 살펴볼게요. 위도에 따른 태양의 에너지량, 그래서 우리가 위도가 높아질수록 태양에 비치는 에너지량은 적게 되겠죠. 따라서 고위도로 갈수록 햇빛이 지표면에 비스듬하게 비쳤다.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떴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봤을 때 꼭대기에 떴을 때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근데 태양이 이렇게 비스듬히 뜨면 어때요? 약간 좀 태양빛이 덜 따갑죠.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비침으로 단위면역단 도달한 태양의 에너지량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수의 표층 수온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 그랬어요. 태양 에너지가 표층 해수의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그 외에도 뭐야? 대륙의 분포나 해류가 영향을 주기도 해요. 난류라는 건 따뜻한 건데, 해류가 따뜻한 건데 흐르는 해역의 수온은 높고 당연히 한류는 이게 추울 한자예요. 한류가 흐르는 해역의 수온은 낮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온 약층에서의 대류 현상. 원래 대류가 일어나려면요, 아래가 가볍고 위에가 무거워야지,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수온 약층의 경우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 얕은 곳보다 수온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깊은 곳이 낮으니까 안정됐다, 이걸 안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가 억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라고 했어요? 태양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2번, 다음은 해수의 표층 수온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많이 적게 어떻게 해요? 적게 도달하죠. 도달함으로 해수의 표층 수온은 낮아진다. 그 결과 표층 해수의 등수 온도, 등수온이라는 건 온도가 물의 온도가 같은 선입니다. 그래서 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3번 다음 중 해수의 표층 수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그랬어요. 표층 수온은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좀 표층 수온이 높겠죠. 아무래도. 2번 대륙의 분포는 표층 수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륙의 분포는 표층 수온에 대륙의 분포도요. 대륙이 어떻게 분포되었냐에 따라서 표층 수온의 표층 겉에 바다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거죠. 위도가 같더라도 난류가 흐르는 해역의 표층 수온은 약간 따뜻하고요. 한류가 흐르는 것은 차갑겠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A를 혼합층이라고 하고 B를 수온 약층이라고 하고 C는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태양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층에 기호를 쓰시오. 그럼 당연히 A겠죠. 연중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은 C겠죠.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면 A층의 두께는 어떻게 돼? 많이 섞이니까요. 어떻게 두꺼워지겠죠. 5번입니다. 저희도 중위도 고위도 해역 중에서 혼합층이 가장 두꺼운 층은 중위도 지방입니다. 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계절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층상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곳은 어디예요? 층상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곳? 고위도 해역이죠. 고위도 이쪽 거의 한 50도 이상 되는 이 부분은요. 층상구조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랬죠. 고위도 해역이다 그랬습니다. 다음 거 해수의 특성입니다. 해수의 염분이라고 그랬어요. 염분.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렇게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륨 등이 있어요. 그런데 짠맛을 가장 많이 내는 게 염화나트륨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금입니다. 그다음에 염화마그네슘은 좀 써였어. 그다음에 여기 요거 파트가 중요합니다. 염분이란 게 뭘 얘기하냐? 해수 몇 그램?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 그램수입니다. 100g 아닙니다. 1000g입니다. 그래서 PSU를 사용하든가 퍼미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타낸다 그런 얘기죠. 전 세계 평균이 약 35 PSU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수 1000g에 물 960에 염류가 35g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증발량, 강수량, 담수의 유입량, 해수의 결빙, 해빙 이렇게 있어요. 염분이 높은 지역은 증발량이 많다. 물이 적어지면은 염분이 높다는 얘기고, 물이 많아지면 염분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수의 유입이 적다. 물이 적게 들어왔으니까 염분이 높겠고, 결빙이 일어난다. 물이 얼음으로 됐으니까 물이 적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분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염분이 높아진다는 건 물이 적어진다고 염분이 낮은 지역은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강수량은 비가 내리는 양이잖아요. 이게 더 많다는 게 물이 들어오니까 염분이 낮은 거고요. 담수의 유입이 많아.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낮아졌다. 해빙이 일어난 건 빙하가 녹았다는 얘기예요.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오케이? 위대에 따른 해수의 염분보다 적도는요, 어떻게 해요? 비가 많이 내려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물이 들어왔죠. 따라서 염분이 낮고, 중위도는 좀 건조해요. 그래서 염분이 높습니다. 고위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빙하가 녹는 양이 많아서 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염분이 낮다라고 합니다.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 그랬어요.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해역마다 다르지만 전체 염류에서 아까 몇 퍼센트 차지하는 이 비율들은요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이걸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 해수에서 염분비가 일정한 까닭은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이 끊임없이 움직여 순환하면서 염류가 고루 섞였기 때문에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옆으로 살펴보시면은 PSU 15도씨 일기압의 상태에서 해수에 전기가 흐르는 정도를 측정하여 염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이온이라는 건 모르겠지만 나트륨, 염화나트륨이나 염화마그네슘은 물에 녹으면 이온 상태라고 해서 전기를 띠게 돼요. 그래서 그 전기의 양을 조사해서 하는 걸 PSU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해가 황해보다 염분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 황해는 강물이 우리가 이제 이 한반도를 보면 이쪽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런 쪽으로 흐른다는 거지. 유입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는 거죠.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염분이 높습니다. 왜? 여름철에는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이 많이 들어오면 뭐다? 염분이 낮아진다. 기억하셨죠? 이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시면 그림은 어느 해수 1km에 녹아있는 여러 염료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염료 A, 제일 많은 거 뭐였어?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많은 거? 염화 마그네슘 그랬죠.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그랬습니다. AB 중에 짠맛을 내는 건 뭡니까? A죠. 7번이네. 30psu는 1kg이 녹아있는 염료의 총량 38g이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중 해수의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증발량이 많다는 건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지. 그러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다 그랬어요. 적다. 강수량이 많다는 얘기,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염분이 낮다는 얘기예요. 틀렸습니다. 담수의 유입이 적다. 물이 적게 들어온다. 염분이 높다. 맞는 말이고. 결빙이 많아. 물이 많이 얼었으니까 물이 적어졌죠. 적어지니까 염분이 높다. 맞는 말이죠. 해빙,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염분이 낮아지는 거죠. 예, 9번입니다. 다음은 위대에 따른 해수의 염분 분포에 대한 설명이다.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곳 어디예요? 중위도지. 염분이 높고,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에서는 해빙에 의하여 염분이 낮아진다. 그죠? 여름 같은데 이 빙하가 녹아갖고 물이 유입되니까 염분이 낮아지는 겁니다. 10번 우리나라는 겨울보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여름에 염분이 낮고 겨울에 염분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겨울이 정답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법칙을 쓰시오. 이 법칙에 따르면 염분이 30psu, 해수 1kg에 염료 A가 15g이 녹아있다면 염분 40psu에는 약 20g이 녹아있다. 이거 뭐라고 그래?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하죠. 아시겠지? 우리나라 동해에 녹아있는 염료 중 염화나트륨을 차지하는 비율이 77.7%일 때 황해에 녹아있는 거, 물론 양은 틀리지만 염분비 일정 법칙에 따라서 77.7%가 들어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여기는 다시 위에 거는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그 해양의 표층 수온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서 보다시피 위도에 따라서 좀 온도가 같죠. 기억번입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기억번 맞는 말이죠. 남반구란 건 지구가 있을 때 이 아래 부분입니다. 대체로 그 남반구에서는요, 대체로 뭐하고 일치해요? 다 남반구나 북반구나 위도와 일치한다는 얘기죠. 표층 수온의 분포는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좀 얇고. 정답 5번입니다. 이와 같은 수온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에너지죠. 바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근해에서 겨울과 여름의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겨울과 여름의 표층 수온을 비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여름에 보니까 표층 수온이 되게 높죠. 그 뭐 때문에? 태양의 일사량과는 일사, 태양 일자고, 해 일자고, 그 선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복사선이라고 하는데 태양의 에너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더 높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A시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A층은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혼합층이라고 하면 일정하죠. A층은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껍게 형성된다. 1번, 2번 맞습니다. 3번 B층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죠? B층은 급격하게 이렇게 온도가 내려갑니다. 됐죠? 4번 B층에서 해수의 대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아래가 차가운 거, 무거운 거, 차가우면서 무거운 거, 위에가 가벼운 거니까 그대로 안정적으로 있다는 거죠. C층은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심해층입니다. 5번은요. A층의 해수가 혼합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지구계의 구성요소를 옳게 짝져진 것은 그랬어요. 뭐예요? 수건하고 기건이죠. 물하고 바람, 즉 공기가 이렇게 섞이는 거죠. 6번입니다. 다음 중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들어온 태양에너지 양이 줄어들고 바람이 강한 겨울로 접어들면 수분포에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분대요. 그럼 혼합층은 두꺼워지고 겨울이니까 표현 수온은 낮아지는 게 정답이겠죠.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깊이에 따른 해수의 층산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했습니다. 7번 볼게요. 그림은 전등을 켜기 전 10분 동안 가열한 후 선풍기 바람을 일으킨 후에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A씨를 측정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10분 동안 가열했으니까요. A겠죠. 그러다가 이제 바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바람을 일으키니까 뭐가 돼요?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B가 되는 겁니다. 8번입니다. 이 실험에서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포기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과정 나를 거치면 나가 뭐예요? 적외선 전등으로 10분 동안 등을 가열한 후 각 온도계의 온도를 측정한다. 나를 거치면 수온 분포가 수온 약층과 유사한 구간이 나타난다. 맞죠? 왜냐면 씌워지면 아래는 좀 안 가열되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선풍기 바람은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디귿번입니다. 적외선 전등을 켠 상태로 수면 위에 3분 동안 작은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켰다. 이건 뭐예요? 혼합층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말입니다. 5번입니다. 9번 고위도 해역과 저위도 해역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짝지어진 거죠. 고위도 이역은 우리가 그 수온이요 낮죠. 수온이 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위도 쪽에서는 수온이 높게 나타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고위도 지역은 여기 보시면은 A가 되고요. 온도가 거의 낮죠. 그 다음에 그 저위도 지역은 우리가 C가 되겠네요. C. 저위도 쪽은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길게 되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 중위도 지역,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입니다. 10번 A씨 중 바람의 세기가 가장 강한 곳을 그리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B가 가장 바람이 많이 불죠. 왜냐면 혼합층이 가장 두껍죠. 이거는 바람 때문입니다. 11번입니다. 그림은 해수의 위도별 층산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다 읽어보십시오. 5번 해수의 층산 구조는 고위도로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니 11번은 5번 아닌데요. 11번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혼합층은 중위도 해역에서 가장 두껍게 발달합니다. 모든 위도에서 3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아니죠. 고위도에서는 층산 구조가 나타나지 않아요. 3번 적도 해역의 수온 약층은 중위도 해역보다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 수온 약층은요 깊은 곳이 아니라 낮은 층에서 발생하죠. 왜냐하면 빛이 세니까. 수온의 연직 분포는 계절과 위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닙니다. 계절과 위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해수의 층산 구조는 고위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지요. 12번입니다. 다음 중 염류와 염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을 염류라고 합니다. 맞고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등이 있고 PSU 또는 퍼밀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32PSU는 1kg에 약 35g이 들어있다. 다 맞는 말 같죠. 근데 우리나라는 동해는 황해보다 염분이 낮다. 물이 어디로 많이 들어와? 황해로 많이 들어오지. 왜냐면 강물이 황해로, 내가 아까 어디가 높다고 그랬어요? 동해가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황해로 많이 들어오니까 황해가 염분이 낮은 거지. 13번입니다. 그림은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염류를 질량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A는 염화나트륨 맞죠. 그 다음 짠맛 맞죠. B는 뭐예요? 염화마그네슘. 쓴맛을 나타내는 염류다. 그래서 14번입니다. 다음 중 염분이 34PSU인 소금물 100g을 만드는 방법을 고른 것은 그러면 34PSU라는 것은 1000g에 34g이 들어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100g에 3.4g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만들었어요? 소금물 100g을 만들려면 그 다음에 소금이 3.4g 들어있어야 되지. 그럼 소금물은 몇 g 들어있어야 돼? 96.6g이 들어있어야지 합쳐서 100g이 되는 거죠.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14번에 1번입니다. 15번 가겠습니다. 표는 어느 해역에 해수 500g에 포함된 염류의 양을 나타낸다.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그 염분을 나타낼 때 몇 g? 1000g 기준이죠. 얘를 다 더해서요. 몇 배를 해주면 돼? 두 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더하니까요. 뭐가 나오냐? 17.5가 나오네.
이거는 500g일 때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1000g일 때니까 몇이다? 35.psu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6번입니다. 표는 서로 다른 채취한 가다의 양과 해수에 녹아있는 염료의 총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해수양이 몇 g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1000g이 기준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는 몇이야? 40. 1000g으로 기준했으니까 30. 어디가 가장 커요? 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가, 다 순이지. 나가, 다. 16번에 3번입니다. 17번. 해수의 염분을 높이는 요인. 염분을 높인다는 거 아까 했죠? 뭐만 하면 돼? 물이 줄어들면 돼요. 물이 줄어들면. 1번.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증발량이 많다는 얘기는 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법 맞는 말이고. 이건 강물이 유입되면 물이 많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2번 틀렸죠. 해수의 결빙이 일어난다. 얼음이 녹았다는 건 물이 적어졌다는 얘기지. 디귿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갈게요. 18번 그림은 전 세계의 표층 염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대양의 주변부가 중앙보다 염분이 낮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대양이라는 거는 우리 육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양. 육지에서 뭐가 들어와? 물이 이렇게 들어오죠. 민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유입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염분은 낮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19번입니다. 위도에 따른 해수의 염분 분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억번 적도 해역은 비가 많이 내려 염분이 높은 게 아니라 물이 들어왔으니까 낮아지는 거죠. 중위도 해역은 건조하죠. 적도나 고위도에 비해 염분이 높다. 니은번 맞는 말이고요. 고위도 해역은 눈이 내리고 비가 녹는 양이 많아. 그러니까 이 뭐야 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염분이 낮아진다. 디귿번 맞습니다. 2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해수에 포함된 염료에서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해역은 아까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따라서 뭐 염분이 몇 psu가 되든지 간에 모두 같다는 거죠. 21번입니다. 염분이 30psu인 두 염료 A, B가 3대2, 2대3으로 비율을 녹아있을 때 염분 38psu, 염분하고는 상관이 없다. B는 일정하다. 그래서 2대3, 21번에 4번입니다. 표는 서로 다른 채취한 A의 1kg씩에 포함된 염료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B는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배로 늘어났네. 그러니까 이 몇이야? 54g이 됐고요. 이렇게 하면 2배, 이렇게 하면 반이죠. 그러니까 1.7이지. 됐죠? 그러니까 정답 22번에 4번입니다. 23번 전세계 바다에서 염분비가 일정한 까닭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바닷물이 그게 뭐라 그럴까 이게 흘러가죠. 흘러가니까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순환해서 염류가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